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자, 중국에서 독일의 바이엔텍 백신을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 접종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업체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혜경 고문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독일의 백신을 중국 내의 외국인에게 접종을 하기로 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중국은 시노팜, 시노백 4백신을 많이 맞았는데요. 여기에서 mRNA 백신이 접종된다라는 거는 중국 봉쇄가 해제된다라는 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GDP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 0.4% 그리고 3분기에 3.9%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은 제 입장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미 봉쇄는 해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두 가지를 좀 확인을 제가 이제 근거와 함께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두 가지를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이 봉쇄가 해제된다라고 하는 이 근거 5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중국 봉쇄가 해제된다라면 어떤 기업에 어떤 분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독일 총리가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엔텍 그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이자 백신입니다. 이 파이자 백신은 mRNA 백신이고요. 중국의 이 4백신, 시노팜, 시노백의 이 4백신을 대부분 맞은 중국인들에게는 mRNA 백신이 가장 이 부스터샷으로 효능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연구 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mRNA 백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은 이미 HIV 치료제를 활용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죠. 이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을 이미 생산까지 저는 끝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터샷으로 지금 상하이에서부터 이 켄시노, 이 흡입병 한 이 백신이 이미 상하이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입형이니까 노약자 분들에게도 좀 더 쉽게 이렇게 좀 다가가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이제 좀 보게 되면은요. 이 바이오엔텍 백신은 이제 mRNA 백신이고 지금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을 했지만 이미 홍콩 쪽에서는 이 바이오엔텍의 mRNA 백신은 어린아이들까지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꼭 이 mRNA, 이 바이오엔텍의 이 mRNA 백신뿐만이 아니라 근거 5가지를 좀 하나씩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이 시노팜, 시노백은 올해 2022년 4월 그리고 2월, 3월경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 4개월 지나면 완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은 14억 인구, 중국 인구를 많이 접종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4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효능이 좋은 또 부스터 샷을 맞는다라면 좋은 방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백신 이외에도 또 중국은 자체 개발한 mRNA 백신은 인도네시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mRNA 백신까지 개발은 했는데 중국 내에서는 mRNA 백신이 아직은 접종 안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독일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바이오엔텍 그 mRNA 백신을 이제 접종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 방안들, 그다음에 파이자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팍스로비드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중국의 파이자와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중국에서 사용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앞서 이제 말씀드린 흡입형 백신 이미 상하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독일 이 바이오엔텍 그 m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봉쇄를 저는 이제 해제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 봉쇄가 해제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미국 백악관이 보고 있는 바이오 시장입니다. 30조 달러 4경원 시장입니다. 이 4경원, 30조 달러 4경원 시장이 바이오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0조 달러 이 4경원 바이오 시장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는 mRNA 유전체에 관련한 이런 백신 이미 경험하셨죠. 감염병에 쓰일 수 있는 것, 알츠하이머, 치매, 항암, 비만, 당뇨, 약이나 의료 쪽으로는 이런 쪽이 더 글로벌에서 이제 더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관심을 받을 거고요. 또 바이오 화학 쪽이 있죠. 이런 부분이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가 바이오 이 농업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농업이 앞으로 바이오의 여러 기술들이 그 융합으로 가면서 이 분야가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질 거고요. 그런데 국내 기업으로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자회사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에그리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비전을 발표하는 건데 앞으로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마지막 부분으로 작게 나와 있고 또 이 포스코 홀딩스나 이 자회사가 이렇게 농업적으로도 하고 있나라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얘기하는 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10년 전에 이 포스코에서 IR 자료를 들여다보게 되면 여기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아주 관심이 집중됐던 음극재, 리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LG화학에 공급한 내용들이 10년 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은 10년 사이에 20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바이오 쪽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 에그리바이오, 이 농업과 관련한 바이오 부분인데요. 지금은 작게 표시됐지만 10년 전에 이 음극재 리튬에 대한 부분도 저렇게 작게 표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앞으로 주목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 봉쇄 해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봉쇄가 해제된다면 주목할 만한 업종들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차홍선 대표님. 자, 방금 전에 포스코 홀딩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투자 전략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가장 중국에 연동하는 기업이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이고 화학인데 저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정도를 포트를 구성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 비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7대 비전을 만들어냈는데 앞에서 강고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0년 전 자료에 보면은 음극재 사업을 진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오죠.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비전입니다. 비전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현재 철강에서 얼마를 벌었냐면 작년에 한 7조 원을 벌었습니다. 7조 원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24조 원밖에 안 되죠. 10배를 따지면 예를 들면 70조 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24조 원밖에 안 되고 시가총액은 철강은 중국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에 본회사가 있고 포항과 광양에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쪽에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실적을 보면은 3분기 실적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철강 쪽 부분이 실적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 산업입니다. 큰 그림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그런데 철강에 이산화탄소를 배출량이 있다 보니까 수소 쪽으로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신에너지로 진출하는데 그게 양극재, 음극재 사업이죠. 그게 지분율 60%를 들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사업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0조 원인데 붉은색이 밑에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고 위에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지분을 60% 들고 있고 20조 원짜리를 60%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분 가치가 제가 볼 때는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 적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음극재에서 매출액이 연간 기준으로 롤링하면 한 4조 원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한 2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저는 성장성은 이렇게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위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그림 보시면 재밌는 그림, 시가총액이 70조 원을 간 적이 있었네. 2009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가 2008년 그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당기순이익이 한 약 5조 원을 법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광석이나 석탄을 가지고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뭘 만드느냐면은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이 전방 산업인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매출액이 한 25%가 중국이고 이런 동남아라든지 이런 이머징 쪽을 합치면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보면 중국이 깨어난다. 중국이 소비가 성장한다. 자동차, 조선, 건설, 가전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5조 원 됐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70조 원. 그때 당시에 당기순이익이 5조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PR이 한 15배까지 올라갔던 경험이 2009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얼마 버느냐? 2021년 작년에 보면 얼마 버느냐면, 2009년에 5조 원 벌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얼마? 델타가 코로나에서 그때 2021년에 보면 중국이 델타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연간 기준으로 7조 원을 법니다. 5조 원일 때 75조 원을 갔는데 7조일 때 시가총액이 35조 원밖에 못 갔어요. 뭐냐면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작년에 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서 해제가 된다면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쉽게 보면은 델타가 해제될 때 7조 원이면은 이번에는 오미크론이 크게 봉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쇄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3.5조 원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델타 해제 때를 생각해 본다면 내년 같은 2023년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 순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델타 해제 시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어요.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서 철강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50%가 중국이 이제 중국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투자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급 과잉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가 해제될 때 7조 원이라는 당기순이익을 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지금부터 코로나가 봉쇄가 해제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정말 포스코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성장 산업 중에서 포스코 홀딩스 자체는 뭘 들고 있냐면은 리튬 광산과 니켈 광산을 들고 있습니다. 양극재, 음극재 공급해 줘야 되니까요. 뭐냐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처음부터 철광석과 석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에 대한 생각이 깊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리튬하고 그다음에 이런 니켈을 했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의 광산 규모가 있는데 2023년 내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이 제가 볼 때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되는데 미국 회사에 유사한 회사가 있는데 리튬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정도가 시가총액이 4조 원이 넘어가요.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높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포스코 홀딩스를 볼 때는 지금 현재 철강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리튬과 니켈 광산도 봐야 되는데, 특히 리튬 광산,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은 제가 볼 땐 잘 볼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장을 완공하기 시작하고 리튬 광산이 지금 이제 꾸준히 이렇게 매출액이 올라갈 거를 감안한다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플러스 리튬 광산 이런 거를 좀 염두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내년에 500억 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자회사 가치입니다. 자회사 가치가 보면은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20조 원인데 약 60%를 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스코 홀딩스는 작년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코로나가 풀리면은 내년에도 정말 기대되는 이익이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7조, 6조 1위 대비 시가총액 24조 원은 철강만 해도 낮은데 리튬 광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거 리튬 쪽 올라가는 매출액 그런 걸 감안 안 둔다면은 제가 볼 때는 포스코 홀딩스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중국 쪽 수혜주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거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홀딩스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2023년도에 경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리튬 광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지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